입시는요, 기회가 2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요, 절대로 허투루 날리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관심은 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엄마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엄마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학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니와,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시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엄마표 학습으로 많이 이끌고 있는 것 같고, 실제 많은 분들께서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마표 학습은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교사나 강사는 아니시기 때문에 학습을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보다는 학습 일정을 관리하고 학생이 스스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채용하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중요해지는 자기주도 학습, 학생 스스로 하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교 과정으로 넘어가서는요, 결국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로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강약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엄마표 학습이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생겨요.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때 학원이나 학교로 이제 학생의 학습을 상황을 넘겨야 되는 시점이 되면은 학생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결과를 우리 다음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지식을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시국에, 코로나 같은 이 시국에 안전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정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요, 이것은 세 번째 장점과 좀 대치가 되는 건데, 학습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일단 엄마 아빠와의 학습, 그리고 편안한 집이라는 공간이 긴장감 있는 학습에는 큰 방해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습은 좀 긴장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왜냐하면은 시험장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공간이거든요. 자,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결국 실전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집에서는 이런 긴장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한 학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수학이라는 과목에서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에는 대학 입학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학습은요, 결국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이에요. 자, 결국 선행을 하는 것도, 심화를 하는 것도,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내는 것도 결국에는 대학 입학에 얼마나 유리한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대학 입학을 바라보고 학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학습적인 측면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교 생활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떤 시기가 어떤 것들로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이유로 미리
이 정도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기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 가지 교내 행사, 올해부터는 체육대회라든가 소풍도 가지 않습니까? 이런 교내 행사들,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시험 2주 전이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 게 또 저희 같은 사교육 강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보통의 한 학기 선행 정도는 기본이 되겠죠, 기본이. 자, 중간 끝나자마자 기말 오답이나 기본 개념들 다시 한번 돌리고 문제풀이를 미리 시작을 해둬야 됩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절대로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이 3개월 정도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2학기부터는 또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방학도 짧아요. 여름방학 짧죠. 여름 휴가 있죠. 무더위가 있어가지고요. 제대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년 정도를 또 선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수능이 기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2학년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제대로 된 수능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행이 가능한 학생이라면 적어도 1, 2년 정도의 선행은 상위권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위권에서 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 대학 입시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은 잘해요. 학생은 잘 하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어찌어찌 인터넷 강의 듣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스스로 해왔는데 중3이 되어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학원을 찾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아마 이런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학습을 제대로 해왔다면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과정 정도를 하고 있으면은 아주 이상적인 학생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학원을 찾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학원 원장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학생과 선생님이 잘 맞고 잘 학습을 진행하고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이유에선가 갑자기 중단을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이 이유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갖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진 다음에 그거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데,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마표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시고 또 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요, 중3을 넘어가면요, 실제 교우 강사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중학교 수준 정도로 EBS 강의 정도로 하는 것 정도면 어찌어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나오는 3학년 과정부터는요, 절대로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교 과정까지 연결이 되어 필요한 개념인지 아니면 중학교 지나면 나오지 않는 개념인지에 대한 판단과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됐을 때는 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교육 과정에 맞는 교육을 할 것인지에 해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 그저 시중 교재로만, 인터넷 강의로만 학습을 계속하는 것은 뭔가 알맹이가 빠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제가 왜 입시를 공부하고 고교학점제를 연구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고요. 수학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언하건대요. 수학은 현재 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런 수학 교육을 입시 제도라는 큰 틀을 모르고 교육한다는 것은 개념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제발 이 부분을 정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나 중등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와 의사결정의 과정이 저 같은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비슷한 또래 어머님들끼리의 이야기 속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그것이 정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하면은 그것은 뭐 거의 신앙이 되어버리죠. 다른 얘기들이 다 틀린 것이 돼버려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어머님들끼리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은 지금 또래의 자녀들 말고요. 고3 자녀나 갓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예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2등급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학생, 중학교 때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2, 3등급을 받는 학생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상위권 학생도 좋긴 하죠. 그런데 일단 만나기가 힘들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최소 30%는 되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안정적 2등급 이 정도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전교 10% 안쪽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인 거죠. 이런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다음 영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학원에서 졸업한 학생들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정답이 없어요. 아이들은 다 다르거든요.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학생을 관찰하고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교육이 잘 맞을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님과 교육 전문가의 고민이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가능하면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엄마표 학습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학원들 가면요, 다 테스트 해보도록 지원해주고 상담 친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유명한 학원 몇 군데를요 주기적으로 돌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세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를? 입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 과정, 입시 등등 이런 것들 말이죠. 제발 자극적인 몇 분짜리 유튜브 영상 몇 개 보시고 이게 진단 딱 내리지 마시고요. 입시 설명회라든가 전문적인 자료들, 교육부 발표 자료나 아니면 입법 예고된 여러 가지 법령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확한 의견을 꼭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피를 토하면서 어머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입시는요, 다음이 없어요. 재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초, 중 등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결국 고교 성적을 좌우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6년에 걸친 문제,
플러스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 9년 동안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교정이 되질 않습니다. 입시는요, 기회가 2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요, 절대로 허투루 날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이건 우리들 아이들 문제잖아요. 자, 끝으로 이런 엄마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저는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자, 바라건대 오늘 드린 얘기들을 꼭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엄마표 학습이 되시기를 저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